안녕하십니까. 석세스카의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어, 중국의 IT 기업의 최고봉에 서 있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인 선생의 말씀 들은 이유는 보통 사람도 큰 기업,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뭐랄까 표본을 보여준 예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희망 또는 용기 또는 큰 꿈을 가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윈 하면 중국인들이 중국의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영웅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윈, 영어 이름은 잭마라고 알려져 있죠. 잭마. 이 잭마라는 이름은 중학교 다닐 쯤에 마윈이 살고 있는 항주에서 무료로 영어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무료로 영어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그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잭이었대요. 그래서 부르기 편하게 성을 마시니까 말 맞자 마시잖아요. 그래서 잭마라고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전 세계인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잭마 또는 아시아의 사람들은 마윈이라고 부르죠. 마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64년 중국의 절강성, 중국어는 저장성이라고 했죠. 우리 한국인도 잘 아는 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주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뭐 중산층 가정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공산당 간부급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 주류 세력에서 밀려서 조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은 많았지만 집중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이류 3류 정도 되는 중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도 항저우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마인이 이야기하면 사류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하지만 대학을 갖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2번 떨어지고 3번 만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걸로 알려져 있었죠. 특히 수학을 가장 못해서 중국에 카오카오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 같으면 수능시험 같은 거 있는데 1차 수능시험에서 1점을 받았다 그래요. 120점 만점에 1점. 이거 1점 받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수학 120점 만점에 19점을 받았다 그래요. 19점. 그다음에 120점 만점에 19점 맞으니까 10분의 1 맞은 거죠. 얼마나 수학을 못했는지. 마이는 실제적으로 수학 꿈에 계속 악몽을 꿨을 정도로 수학을 못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수학의 기본 공식을 다 외워서 외워가지고 그 당시에 120점 만점에 79점을 맞아서 가까스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아서 중국의 항주에 있는 항주 사범대학 영문과에 입학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책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항주 사범대학의 초창기에 영문과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정원이 미달 또는 보골 그러니까 그 합격자가 부족해서 보골로 합격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는 그 항주 사범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과를 가게 된 그 동기랄까 계기는 마이는 다른 과목은 다 못했지만 영어에는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이는 12살인가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약 9년 동안 계속 항주에 외국인이 왔을 때 가는 호텔 앞에 가서 계속 기다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영어 공부를 연마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인 선생이 쓰는 영어 실력은 뭐 서양 사람의 그 교육을 받은 최고 수준의 영어 수준, 그러니까 영어로 자연스럽게 연설을 하고 영어로 토론을 하고 영어로 설득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어 수준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인이 12살 때부터 9년 동안 길거리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광객을 무료 가이드 서비스를 하면서 배웠던 영어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이는 그 항저우에 지금 샹그릴라 호텔인데요. 그 호수 그 항주 소 주변에 있는 그 좋은 호텔 앞에서 일부러 영어책을 읽고 있으면 발음을 틀리게 읽고 있으면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 그 당시에는 주로 미국인 관광객이나 호주 관광객이 있다 그래요. 이 관광객들이 발음이 이상해서 와가지고 말을 걸면 그때 나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배웠다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웠다 그래요. 그때 왜 자기가 영어를 배웠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마인이 추후에 해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를 배워서 서양인과 교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은 중국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서양인의 생각은 중국인과 사고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뭘 할 때 외국 사람과 뭘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다 합니다. 대단하죠. 너무 오늘 마인의 영어 배웠던 거라든가 유년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인은 1900 마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알리바바를 창업했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 그 다음에 알리페이, 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은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전형적인 B2B B2B죠. 전자상거래 회사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는 C2C, 고객과 고객 간에 거래하는 C2C. 그 다음에 알리페이는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바를 지원하는 알리바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이루어진 거래, 타오바오에 이루어진 거래가 모두 알리페이에서 결제되는 그런 그 종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마인이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는 마인이 그 키가 적고 또 얼굴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에게 좀 아이 캐칭이랄까요? 눈에 띄는 그런 인상을 가진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신체 일관에 관한 거고, 마인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에서 나오는 메이오 방치 더 징션, never
give a spirit.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마이는 1995년에 항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랄까요? 강사와 가까웠죠. 예, 교수일 수도 있고 강사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스테이트였었는데 그만두고 나와서 번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번역회사.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번역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는 그 번역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저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번역회사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직원의 월급을 줄 수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뭐 보통 사람들은 그만 번역회사를 그만둔다든가 했을 텐데 마이는 이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항저우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이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화동 지방에 모든 물건이 모여서 거기서 거래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장난감, 꽃, 뭐 이런 일상 그 일용품을 갖다가 도매로 갖다가 이게 사서 항저우에서 소매로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번역회사,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를 활용한 번역회사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했던 회사가 뭐였죠? 1990년도의 후반기에 만들었던 중국의 최초 인터넷 회사, 영어로는 차이나 웰로우 페이지라는 회사 있었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초창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항저우에 있는 항저우 통신 회사가 그것을 그 마이너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마이너는 거기에서 소주주였기 때문에 70%를 항저우 통신이 가지고 있었고 30%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거의 바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직원 의사결정이 없어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같이 창업을 했던 동료도 같이 나와서 베이징에 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그 당시에 1990년대 후반대 중국에서 인터넷을 도입해서 마인이 중국 국가산하에서 하는 인터넷 사업부의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마인은 정부가 하는 일 또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적응이 못했다든가 또는 주도권에서 소외돼서 거기서 다시 그만두고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알리바바. 이것은 알리바바 창업한 스토리는 좀 인터넷상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양한 뭐랄까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이 순탄치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시키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마이는 전 세계인들이 존중하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마이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낙관주의,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긍정적인가요?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낙관주의, 긍정주의,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랄까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서 마인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걸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마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이랄까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입니다. 마인은 사회에 있는 문제, 국가에 있는 문제 또는 기업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이타주의랄까요?
서비스 성실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알리바바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B2B 기업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알리바바를 창업할 때 이런 생각을 가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중국에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렵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 곳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광저우에 있는 박람회 전시장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돈도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에서 만들어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리바바를 만든 거예요. 알리바바 이런 B2B 시장이 생길 때까지 중국에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이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충을 해결해 주겠다는 선한 상상력 또는 선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사고 싶고, 저는 이런 점 때문에 마인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단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인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마인이 태어난 환경,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그 국가의 시스템 환경, 또 마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치를 봤을 때는 뭐 큰 꿈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은 큰 꿈을 가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인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마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30여 회사에 취직해서 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어요. 경찰이 되고 싶었어도 떨어졌고, 시험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호텔 직원이 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도 떨어졌고, 심지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있죠. 그 당시에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가 중국에 항저우 들어왔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뽑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는 역으로 자기가 취직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 다른 이상과 꿈 또는 뭔가 큰 책무가 주어진 걸로 생각하고 큰 꿈을 계속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마인 선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마인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태어난 환경, 또 우리의 학력 또는 가정 환경 등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고 싶다 하는 규정 짓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원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는 마인 선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의 성공한 이유 중에서 4가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두 번째 낙관주의, 세 번째 타인을 생각하려는 문제 해결하는 선한 상상력, 마음, 마지막으로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대표하는 IT 기업, 중국이 자랑하는 IT 기업의 창업자이면서 성공한 기업인 또는 성공한 자선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알리바바의 직을 그만두고 지금 교육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 사회사업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마인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마인에 관한 책을 사서 보셔도 되시고 또는 인터넷상에 마인 선생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뭐랄까 메시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